아무튼 전자배치에 좀 신경을 쓰자.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전자배치 뭐 별거 아니겠거니 해서 막 대충 다루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전자배치야. 알아들어? 그러면 우리 2단원에서 외워줄 거, 암기하면 조금 더 좋은 것들, 알았어? 정리해 볼게. 뭐가 있니? 동위원소, 자연계의 동위원소의 존재비, 지겹지? 35Cl, 37Cl, 그리고 79Br, 81Br. 내가 쓰는 거는 이 손으로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입이 잘 못 따라가. 자, 63CU, 65CU, 그지? 존재비 어떻게 돼? 분소는 몇 대 몇? 1대 4. 그러지? 몇 대 몇? 3대 1. 자연계 존재비야. 물론 이제 시험 문제에 항상 자연계 존재비에 맞춰서 나온다 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맞춰서 나오니까 알아두는 게 좋아. 1대 1, 얘는 7대 3. 그래서 이러한 존재비를 가질 때 얘 평균 원자량은 10.8 돼. 얘 평균 원자량은 35.5. 그지? 얘는 80. 얘는 63.6. 그지? 돼? 근데 말이야, 문제 속에서는 얘 A의 X, A 더하기 1, X 해주면 평균 원자량이 A 더하기 0.8 요 정도로 알아두는 게 좋겠고, 알아들어? 뭐 BY, B 더하기 2Y가 되면 평균 원자량이 B 더하기 0.5 돼? 그지? 3대 1이면 얘는 절 가운데니까 얘는 뭐 C, Z, C 더하기 2, Z 있으면 C 더하기 0.6 이렇게, 그지?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겠어. 이런 형식의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오니까. 알았어? 구체적으로 저렇게 숫자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도 뭐 종종 있는 일이지만 요즘 트렌드가 이런 식이에요. 질량수를 미지수를 잡고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뭐 더하기 몇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겠다. 알아들어? 자, 그러면 우리 말이야, 염소, 염소 분자량 몇 가지가 있어? CL2 분자량은 세 가지가 있지. 70, 72, 74, 그지?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자연계에서의 존재비는 몇 대 몇 대 몇? 9대 6대 1이라는 거 알고 있지? 곱셈 공식을 활용하라고. 기억해? 35짜리의 존재비 3, 37의 존재비 1, 3, 1 해서 35, 35, 9, 그지? 35, 37, 35, 37, 3 더하기 3에서 6, 37, 37, 1 돼? 알고 있지? 근데 말이야, 고3 모의고사 문제에서 본 바가 있는데 BCl2라고, 아니 BCl3라고 대놓고 돼 있진 않아. 근데 이제 BCl3가 있는데 얘네들 분자량 몇 가지가 나와? 라고 했을 때 35, 35, 35 CL 3개니까, 그지? 10, 10에 35, 35, 37, 35, 37, 37, 37, 37, 37 해서 10 더하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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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지? 네 가지에다가 11 더하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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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8가지의 분자량이 얻어져. 겹쳐지질 않아. 그지? 서로 원자량, 동위원소의 원자량 관계가 간격이 얘는 1이고 얘는 2라서 겹치는 분자량이 없어서 8가지가 나와. 분자량이 8가지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고3 모의고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분자량이 가장 큰 분자량, 가장 작은 분자량의 비율, 존재 비율은 몇 대 몇이니 하고 나왔을 때 얘가 가장 작지, 그지? 궁소 10 그리고 염소 35끼리 뭉친 게 가장 작은 분자량, 궁소 11하고 37끼리 뭉친 게 가장 큰 분자량, 그지? 얘네 둘의 비율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자, 그러면 궁소 10과 11의 존재 비율이 몇 대면 1대 4라고 했지. 그래서 궁소는 1 더하기 4 존재 비율만 적어주는 거야. 염소는 3 더하기 1이지. 35, 37, 그지? 이거 3개 있으니까 이거 세제곱을 가져가 주는 거야. 그지? 이걸로 이제 존재 비율 정리하는 건데, 얘가 10짜리니까 얘가 35짜리고, 그래서 얘 세제곱, 3의 세제곱 몇이야? 27. 알지? 27 곱하기 1 해주면 가장 작은 분자의 분자량의 존재비가 얻어지는 거야. 그러면 27. 가장 큰 녀석의 분자량은 1의 세제곱이니까 1이지? 곱하기 4 해주면 4가 되는 거야. 요게 나오더라고. 27분의 4로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문제를 잘못 냈을지도 몰라도. 저렇게. 알지? 존재 비율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요 존재 비율을 통해서 얘네들 염소와 염소의 존재비 아니면 얘네들의 존재비 확인할 수 있든지. 그지? 넘어갈 수 있으면 되겠어. 자, 이런 형식의 유형으로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바가 있어서 알아두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자다, 원자야 라고 얘기하면 원자의 특징은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무조건. 그지? 원자라고 하면 양성자수, 전자수 같고, 이온이다 라고 하면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미쳤나봐. 달라야 돼. 자, 전자수가 몇 개라고? 10개? 18개. 물론 이제 2개도 있겠지만 잘 안 낸다 그랬지. 뭘 낼 수도 있어.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많지 않다. H- 아니면 리튬 플러스, 베릴륨 2 플러스 요 정도야. 그지? 베릴륨 뭐 궁소 3 플러스 뭐 없는데 만들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10개는 누구의 전자 배치야? 비활성 배치 중에 네온의 전자 배치야. 아니, 죽일 걸 못했다. 죽여볼라. 네온의 전자 배치야. 네온의 등전자 이온 파바박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NOF, NAMGAL. 내가 주댕이로도 외워준 게 이거밖에 없어. 원래 내가 입으로 잘 못 외워. 쓰면서 외운단 말이야. NOF, NAMG, AL 그 6개 바로 튀어나와야 돼. 전자 10개짜리 이온 그러면 NOF, NAMG, AL이야. 그리고 NOF, NAMG, AL이 뭐 OF, MgAL이야. 그러면 등전자 이온으로 떠올라야 돼. 알아들어? 그러면 얘 N은 3마, 2마, 마, 풀, 2풀, 3풀 이렇게 되지? 돼? 그리고 말이야, 얘네들은 어디서 봤어? 주기적 성질에서 겁나 잘 나온단다. 주기적 성질 속에서 얘네들이 뭐를 비교해?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한다고. 알아? 이온 반지름은 원자보다 커질수록 작아지더라 라고 하는 거 알지? 그리고 말이야, 원자 반지름은 금속 원자의 반지름이 커, 비금속 원자의 반지름이 커? 금속이 무조건 크다 그랬어. 기억하지? 그렇게 기억해주면 좋겠다. 자, 우리 내신이니까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등전자 이온 인, 황, 염소, 칼륨, 칼슘. 그지? 전화량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온 반지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화학원에서 다루는 원자 중에서 원자
원자주 반대비 가장 큰 녀석이 칼륨이야. 그치? 얘네들이 앞으로 가는 거야, 원자 반대 공간에. 자,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다. 양성자수 7개, 8개, 9개, 11개, 12개, 13개. 그치? 요렇게 알아둬야 되겠고, 얘들아. 질량수가 나오면 거의 정형화된 원소로 정리되는 게 누구라 그랬어? 그치? 질량수가 19야. 플로리지. 알아? 플로린 원자번호 몇 번이야? 9번. 자, 23이면 누구라 그랬어? 23. 질량수 23. 나트륨 11번이야. 원자번호는. 질량수로 23이 등장했다. 아, 이 나트륨인데. 그리고 말이야. 중성자수가 홀수인 경우가 많지 않아. 많지 않아? 질소는 홀수 맞아. 그치? 7개니까. 근데 홀수인 경우는 많지 않다. 자, 그리고 39 누구라 그랬어? 칼륨. 19번이야. 얘 11번, 얘 9번. 그치? 그리고 27도 알아두자, 이제. 하나씩 얻는다 그랬지, 내가. 하나씩 얻는다 그랬지. 27 누구 있게? 알루미늄. 보통 이렇게 질량수가 거의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친구들, 질량수에 그 홀수인 친구들, 홀수의 원자번호들이야. 얘 누구야? 몇 번? 13번. 10번 누구야? 너 15, 11이라고 그랬어, 니가? 아니야? 아니,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거야? 잘못 들었을 수 있겠지. 내 난청이 있어서. 돼? 자, 이런 거 은근히 좋다. 알아들어? 은근히 좋아. 알루미늄 다른 동요소들 존재하긴 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질량수 27짜리는 알루미늄인가? 하고 정리해보면 대체로 맞을 거야. 알아들어? 자, 그래서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뭐 이렇게 가져가주는 문제 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량수가 이렇게 등장했다. 그러면 얘는 칼륨인데 하고 양성자수를 19개로 찝든지 질량수가 23이다. 그러면 나트륨인데 양성자수 11개, 중성자수 12개인데 그지? 자,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말이야, 내가 수능 특강 동요소 문제를 좀 풀어주다 보니까 서희는 좀 봤을 텐데 니들은 못 본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더라고. 뭐냐면 1단원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자량을 외우는 거였거든. 기억하지? 근데 분자량 외우는 것 중에서 이주기 수소화합물들, 혹시 외우니 니들은? 아니었지? 16, 17, 18, 20이야. 근데 2단원에서는 분자량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 동위원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근데 이거 하면서 내가 약간 강조했던 부분이지. 2단원 할 때는 얘네들이 뭐야? 이거 해주면서 왜? 자, 이주기 수소화합물들은 말이야, 양성자수가 몇 개다? 10개다.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배치를 갖거든. 그지? 어떻게든 돼?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었다고? 했을 텐데. 자, 양성자수, 전자수가 10개다. 이주기 수소화합물들은. 야, 3주기 수소화합물들은 몇 개겠어? 18개겠지? 아르곤을 따라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PH3, 뭐 SiH4 있긴 하니까 실레인이라고. SiH4, PH3, H2S, HCl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양성자수가 18개야. 알아들어? 2주기 수소화합물, 3주기 수소화합물들의 양성자수, 전자수는 네온을 따라간다는 거, 아르곤을 따라간다는 거. 오케이? 이 정도 내용도 좀 살짝
알아두면 좋겠다.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아쉽지만 그지? 알아둔 거에 비해서 돼? 그지? 자, 우리 이거 하고 나면 뭔 내용으로 나오게? 원자 모형으로 나와. 그지? 내가 첫 수업 이후에 톰슨이나 러더퍼드 이런 거 강조하지 않지. 안중에서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나오지만 나의 도움 없이도 너희들이 그지? 개별적으로 해도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그래. 하지만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절대 그런 부분에서 틀려서는 안 돼. 1단원에서도 그런 거 강조했었지 내가. 실수. 2단원의 관건은 실수야. 실수를 안 하는 게 능력이야. 그래야 100점 맞아. 1단원은 실수를 해도 100점, 실수를 안 해도 100점을 못 맞는 경우가 많아. 1단원은. 시간 싸움이지. 시간이 좀 부족한 편이야. 보통. 내가 처음부터 강조한 부분들이지만. 근데 2단원은 전자배치 연습이랑 좀 익숙해지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 않아. 실수를 해서 100점이 못 맞아. 실수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면 보호 원자 모형으로 넘어갈게. 보호 궤도 모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궤도 모형이라고 부르고 전자 껍질을 제한하는데 주양자수로 전자 껍질을 제한해줘요. 어디까지가? 무한대까지. 그지? 근데 보호 모형에서 얘네들 껍질에 이름도 적어주지. 그지? K, L, M, N 이렇게 이름도 적어준다. 그지?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N번째 껍질의 에너지 중위, 전자 껍질에서의 에너지 중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몇? 1312. 그지? K라고 쓰지만 1312야. 그지? 자, 요 1312가 뭐다? 이온화 에너지다.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 1312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야. 알아들어? 1312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야. 알고 있지? 첫 번째 껍질에 마이너스 1312. 무한대에 0. 마이너스 1312에서 0으로 가면 1312의 에너지 흡수에서 0이라는 얘기는 뭐야? 벗어났다는 얘기야. 그지? 응? 에너지 준위가 0이다. 벗어났다. 라는 뜻이고 양육이 됐다. 라는 뜻이라서 요 정도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들뜬 상태에서 n이 1보다 큰 값의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지. 요때 방출하는 빛의 종류 어느 영역? 자외선 영역. 자외선 영역. 누구 계열? 라이몬 계열. 자라. 외워줘야 돼. 서희야. 외워야 돼. 외우고 있어? 외워라. 자라. 또 저 태어난 얼굴로 다 외웠나 보다 했다. 똥구야. 응? 자, n이 2부터 2보다 큰 값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게 되면 무슨 선 영역이야? 가시광선 영역에 선 스펙트럼을 얻게 돼. 그러면 이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을 누구 계열? 발머 계열이라고 불러. 그지? 그리고 n이 3보다 큰 값에서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게 되면 무슨 선? 적외선이 방출되고요. 그지? 누구 계열? 파시엔 계열이라고 불러.
파시엔 계열이라고 불러. 알아도 이 똥꾸야 외워라. 자라 가발 적파. 그지? 자라 가발 적파. 아니면 쪽파 뭐 이렇게 해서. 알겠어? 응? 자라가 가발 쓰면 쪽팔린다 뭐 이런 거. 문장을 만들든지. 알아들어? 태호야? 자, 그리고 말이야. 이건 방출 스펙트럼이야. 방출하는 거야. 그지? 방출하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반대로 올라가잖아. 자외선을 흡수한다. 2에서 올라가면 가시광선을 흡수하고 3에서 올라가면 적외선을 흡수해. 알지? 자, 그래서 L 껍질에서 K 껍질로 전자가 전이돼. 야, 이렇게 하면 은근 헷갈린다고. 그러면 L 껍질은 몇 번째? 두 번째. 2에서 1로 가는 거구나 하고 반드시 표기해줘라. 주양자수를. 자, 그리고 무한대에서 L 껍질로 가. 그러면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는구나. 얘는 자외선.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지. 근데 적외선 쪽에 있어 약간. 누가 에너지가 더 커? 방출한 에너지? 얘가 더 커. 돼? 얘 값은 말이야 4분의 3 1310이고 얘는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4분의 1312이기 때문에 0으로 가니까 얘는 4분의 1312만큼의 에너지비야. 몇 대 몇이야? 3대 1이란다. 돼? 파장비는 이 자식아 파장비는 1대 3 바꿔 쓰면 된다 그랬지. 에너지비를 확 자, 그러면 이번엔 M 껍질에서 L 껍질로 전자가 전이 됐어. M 껍질 몇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간 거야. 그지? 가시광선 영역이지. 그리고 무한대에서 M 껍질로 간 거야. 그지? 무한대에서 세 번째 껍질로 간 거지. 적외선 영역이야. 그러면 누가 에너지가 더 커? 한 칸 움직인 녀석이 에너지가 더 커. 돼? 그런데 세 번째 껍질이면 9분의 1310이지. 두 번째 껍질이면 4분의 1310이지. 이때 방출한 비례 에너지 어떻게 돼? 4, 9, 36. 36분의 9 빼기 4. 5. 9하고 4하고 9분의 1312, 4분의 1312. 요거를 빼주면 되니까 통분하고 각각 따로 올리기 때문에 9 빼기 4가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 그렇게 해서 36분의 5312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얘는 9분의 1312이지. 방출되는 에너지가 0으로 가니까 그러면 얘는 36분의 4312가 되지. 그치? 몇 대 몇이야? 에너지비 5대 4야. 파장비는 4대 5가 되는 거야. 자, 요 내용은 이제 둔탕아 이 미친 둔탕아 지난주에 했는데 고세를 못. 아유 진짜. 근데 요 흐름이나 명칭 이름 니들도 알아. 더 알았어? 자, 한번 해봤고요.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양자수를 정리할 건데 뭐 자세하게 정리하진 않을 거야. 알고 있을 테니까. 자,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 등이 존재하는데 주양자수는 오비탈이 뭐를 나타내줘? 얘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무한대까지 가고요. 얘는 어디에서? 0과 1 어디까지가? n-1까지 가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0을 거쳐서 플러스 L까지 가요. 얘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만 있어요. 가 되는 거지. 자, 크기, 에너지 줄리를 결정해주는 양자수. L은 모양, 오비탈의 종류를 알려주는 양자수.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맞지? 무슨 오비탈? P 오비탈. 그지? 자, 얘는 오비탈의 방향을 알려주는 양자수. 그지? 오비탈의 개수를 알려주는 양자수. 자, n-1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S오비탈은 1S부터 그지? 쭉 다 있다. 2S, 3S, 4S, 5S. 자, P오비탈은 2P부터 쭉 있다. 1P는 없다. 그지? D오비탈은 3D부터 존재한다. 1D, 2D는 없다. 그지? n-1의 뜻이 요거라 그랬지? F오비탈은 4F부터 존재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L부터 마이너스 L은 오비탈의 개수. S오비탈은 몇 개다? 빵 개다. 그리고 방향성이 없다. 아니? 그리고 P오비탈은 3개다. PX, PY, PZ. 숫자 하나당 PX, 하나는 PY, 하나는 PZ를 의미한다. 라고 알아두자. 업스핀, 다운스핀. 끝! 그러지? 돼? 자, 양자수들이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그지? 에너지 준위 수소원자일 때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1S보다 2S가 크고요. 2S와 2P는 같고요. 3S와 3P와 3D가 되고요. 4S 이렇게 가고요. 자, 다전자 원자에선 수소원자 이외에 다전자 원자에선 1S보다 2S, 2S보다 2P, 3S, 3P, 4S, 3D. 그렇지? 에너지 준위가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암기가 되더라. 그지? 이거 외워버리는 게 낫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 나가는 이유 뭐라 그랬어? 서희야 기억나? 대답을 안 해요. 저 맨날 구경만 하다가 이 새끼 뭐야 태호야? 전자사이 반발력. 그지? 반발력 때문이다. 전자사이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한 거지? 네. 아이 진짜 똑당해. 되지? 자, 아무튼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전자 배치에 대한 원리, 이 에너지 줄리는 말이야 전자 배치에 대한 원리로 활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줄리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무슨 원리? 싸움 원리. 그지? 싸움 원리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왜 불가능해? 들뜬 상태가 되면 그래. 그지? 에너지를 흡수해서 나 바닥 상태가 싫어. 그러면 이제 들뜬 상태로 싸움 원리에 어긋나는 가능해. 그러지? 그리고 S오비탈에 들어갈 땐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P오비탈에 들어갈 때 훈트 규칙이라는 걸 지켜야 돼. 그지? 훈트 규칙은 니들 숙제했어? 스택 풀었어? 안 했지? 너 스택 풀었어? 너 했어? 허다 말았어? 한 장 나왔다고? 뭐 다 했겠네. 그러면 이제 3점 테스트에 학생 셋이 대화하는 문제가 있어. 1번 문제. 근데 요 훈트 규칙을 좀 자세하게 얘기했더라고. 겁나 열받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C일 거야 이 새끼가. 미친 새끼. 미친 새끼는 아니고 제정신인 새끼. 맞췄으니까 걔 옳은 표현이니까.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일 때 라는 표현을 써.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일 때 이건 뭐 이제 아마 대학교 화학 책들 보면은
이 훈트 규칙에 대한 표현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2개 이상일 때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야. 2개 이상일 때, 여러 개일 때 홀전자가 최대의 배치를 가지는 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게 훈트 규칙이거든. 너무 딱딱하지만 제일 잘 표현한 거야. 근데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야. 뭐야? S 오비탈은 오비탈이 한 개잖아. 얘네들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없어. 근데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를 쌓아 올리다가 EP 오비탈엔 EPX와 EPY, EPZ가 등장을 하는데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야. 그래서 P 오비탈이 3개잖아.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3개인 거야. D 오비탈은 몇 개야? 5개라 그랬지. 그지? D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5개야. F 오비탈은 7개.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곳에 전자를 채울 땐 홀전자를 최대로 만드는 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 라고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PX, PY, PZ를 네모, 그러니까 도표에다가 넣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요렇게 들어가면 바닥 상태지. 만약에 뒤집혀서 요렇게, 뒤집혔다고 했는데 요렇게 들어가면 무슨 상태? 바닥 상태야. 응? 근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도 배웠어. 요렇게는 무슨 상태? 들뜬 상태야. 훈트 규칙에 얘까지도 포함이 된다. 내가 고등학교 때. 근데 화학원에선 안 나와. 그러니까 화학원에선 얘가 안 나오더라고. 그냥 덤으로 하나 알려줘 놓은 것뿐이야. 중요하진 않아. 안 중요하니까 지워버렸지. 그치? 중요하진 않아. 돼? 자,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파울리 베타울리가 나오지. 훈트 규칙에서 어긋나는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어긋나면 무슨 상태? 들뜬 상태. 근데 파울리 베타울리는 하나의 오비탈에 같은 스핀의 전자가 함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파울리 베타울리에 어긋난다. 들뜬 상태도 바닥 상태도 아니야. 이상한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 한 개당, 아이씨 순서가 왜 이렇게 바뀌지? 오비탈 한 개당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2개까지밖에 안 된다. 알아듣지? 자, 이러한 내용들로 전자 배치를 매우 익숙하게, 능숙하게 뱉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알아들어? 자, 염소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되니? 음, 17번이어보다 3주기 17조기호로 시작하는 게 좋지. 얘들아, 화학원엔 7조 없어. 화학원에는 없어. 실제 주기율표상에 3조부터 12조까지가 존재해 안 해? 존재한다. 실제 주기율표 속엔. 얘들아, 1조과 2조, 그리고 우리는 13조부터 18조까지 이렇게 다루는 게 우리의 주기율표잖아. 화학원에서. 뭔 뜻을 가지는지 알아? 얘네들 최각 전자가 s 오비탈을 마지막으로 전자가 채우면 1족과 2족이야. 그리고 13족부터 18족은 최각 전자가 p 오비탈을 마지막으로 채우면 13족부터 18족이야. p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6개 이렇게 채우면 8개가 6개. 그러면 3족부터 12족은 뭐게? 어디를 채워? d 오비탈을 마지막으로 채워. 4s2
채우고 3D 오비탈을 10개까지 채우는 거란 말이야. 그럼 누가 최외각전자야? 얘가 최외각전자야. 그래서 얘네들은 세 번째 껍질에 아무리 들어가봤자 최외각전자 역할을 못해. 알아들어? 얘가 최외각전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서 2족부터 12족까지, 아니 3족부터 12족까지는 화학원에서 다루질 않지만, 그치? 요런 상식 있구나. 바로 까먹어도 돼. 하지만 뭘 기억해야 돼? 3족 없다. 알아들어? 12족 없다. 1족, 2족, 13족부터 18족까지밖에 없다. 되는 거지? 자, 이렇게야. 그리고 이제 뭐 남았어? 우리에겐 주기적 성질만 남았어. 내가 주기적 성질 건드릴 땐 뭐를 써? 주기율표 쓰지. 니들 시험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틈나면 써라. 니들 빈 종이에다가 틈나면 수리낙하 쓰고요. 이주기 그냥 쓸게. 내가 원래 암기를 주댕이로 못하고 손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지? 암기는 원래 손으로 하는 거야. 나의 주장이긴 하지만, 응? 암기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뭐 쓰라 그랬어, 여기다가? 홀전자수 쓰라 그랬지? 기억나? 홀전자수 쓰라 그랬던 거? 자, 홀전자수 어떻게 돼? 1, 0, 1, 2, 3, 2, 1, 0 이렇게 돼. 알지? 어떤 친구 이제 문제 풀어온 거 보니까 그 다음은 원소들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홀전자수를 다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었나 봐. 1, 0, 1, 0, 1, 2, 3, 2, 1, 0 뭐 전자배치하면서 모든 원자에 대해서 홀전자수 전자배치하면서 계산해서 쓰더라고. 이렇게. 때리고 싶었어. 야, 내가. 아이, 진짜. 알지? 족별로 홀전자수는 다 동일해. 그리고 말이야, 기본적인 주기적 성질은 어떻게 정리돼? 헬륨부터 시작해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이 커진다는 나의 습관이라고 그랬지. 이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점이 커지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져요. 그지? 이게 바로 금속성이야. 알고 있는 거지? 쟤네들이 금속성을 발현시키는 거야. 얘들아,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 기억나? 양용이 되는 게 어떻다? 어렵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잖아? 양연되기가 어려운 거야. 이온화 에너지가 작잖아? 양연되기가 쉬운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금속이 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건 금속들은 양이온으로 만들기가 쉽다는 거잖아. 알아들어? 자,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유효액 변화는 어떤 변화를 나타내? 커지지? 돼? 같은 조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면 유효액 변화는 어떤 변화를 나타내? 역시 커지지? 돼? 유효액 변화의 주기적 성질. 근데 이걸 주기적 성질이라고 보고 그냥 유효액 변화에 대해서 알아두는 거. 오케이? 기본적으로 유효액 변화는 한 줄, 가로줄로 가든 세로줄로 가든 원자번호가 커지면 커지는 거야. 알지? 근데 얘를 주기적 성질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지? 얘가 주기적 성질의 기본이야. 원자 반전과 이온화 에너지가. 그래서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갈 때,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질 때 원자 반지름은 커져. 맞아? 틀리지?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 알고 있지? 같은 주기가 같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럼 이 작아지는 원자 반지름 이유가 뭐야? 뭐라 그랬어? 같은 주기에서의 변화가 나타났어. 이유를 뭐라고 쓰면 된다 그랬어? 무조건이라 그랬지. 뭐야? 유효액 전하를 다룬 이유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주기적 성질에. 알아들어? 유효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단 말이야.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자 껍질과 유효액 전하. 근데 이 주기는 전자 껍질이 똑같으니까 땡기는 힘이 세면 바짝 조여지겠지? 그러지? 내가 여기서 허리띠를 더 바짝 조여매면 내 복근이 사라지겠지? 얇아질 테니까. 알아들어? 너 왜 웃어? 기분 나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 미친 거 아니야? 같은 주기에서 주기가 같을 때 원자 번호 커지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야지 똥구야. 왜? 유효액 전하가 커지니까 빼내기가 어렵잖아. 양이온 만들기가 어렵잖아. 알았어? 막 습관처럼 아무거나 막 불러대지 마. 이 사기꾼아. 자, 그리고 족 같을 때 원자 번호 커지면 원자 반지름 커지지? 이유가 뭐라고? 왜냐하면 뭐 때문에? 전자 껍질이 많아지니까요. 그치? 니들 말이야. 겨울방학 때부터 나를 본 친구들은 홀쭉해졌다 라는 표현을 왜 안 하지? 겨울방학엔 내가 내복도 있고 빤스도 있고 내복 3개 입고 추우니까 그래서 복근이 되게 탄탄해 보이고, 여름엔 내가 내복 3개 벗고 빤스만 입고 아니구나 바지도 입고 그지? 이렇게 입었으니까 복근이 약간 덜 발달된 것처럼 보이잖아. 얇아 보이잖아. 그지? 날씬해졌지? 넌 겨울에 안 봤으니까. 그렇단 말이지. 전자 껍질이 줄어들면 그만큼 작아진다는 얘기야.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왜 그래? 하고 대답해 주는 건 전자 껍질과 유효액 변화로 설명을 한다. 이유에 대해서 알아듣는 거지.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그럼 최외각 전자를 빼내기가 더 쉬워지나? 멀어지니까. 그지? 멀어지니까. 자, 이러한 특성으로 기억해주면 되겠고,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이 1보다 커. 누가 더 큰 거야?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거야. 그치? 누구야? 무슨 이온? 이온 반지름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커. 어떤 이온이야? 양이온이야.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그치? 양이온이 전자 껍질, 양이온이 얇아지는, 반지름이 작아지는 원리는 뭐야? 전자 껍질 아예 벗어 던진다고. 그치? 그리고 반대가 되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음이온이야. 음이온은 전자 껍질이 변하지 않아. 꽉 채운단 말이야. 귀활성 개체처럼 꽉 채운단 말이야. 그럼 전자 사이 반발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붙는다고 했지. 돼? 그렇게 되고, 아까 등전자 이온 반지름까지 정리했지. 자, 우리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하라고? 위아래, 위아래. 고마워. 하니 이렇게 리듬 타면서 그림을 많이 그려줘. 알았어? 니들 문제 풀면서 요거 그리면서 풀어라. 1차 이온화 에너지
리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서 위, 아래, 위 이렇게 가져가면 나트륨부터 규소까지, 보통 규소까지 잡아주니까 이렇게 가져가 주는데 2차 이온 에너지는 베릴륨부터 그리기 시작하지. 위, 아래, 위, 아래, 고마워 하니 쭉 내리고 위, 아래 이렇게 대충 그리고 가깝게 그렸지 내가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그리면 힘들어. 자꾸 틀려. 얘 바로 위에 얘가 있다고 그 점을 반드시 찍어줘. 내가 끊어서 그리는 게 그 분필로는 티가 나잖아. 볼펜으로 티가 잘 안 나. 끊어서 그려도. 그래서 끊어 그렸다고 해도 얘 바로 위에 안 끊어진 부분이라도 바로 위에 표시가 더 쉬운 곳에 동그라미 쳐줘. 알았어? 얘 바로 위에 여기. 얘는 여기겠네. 이렇게. 알아들어? 돼? 응? 이렇게 2차 이온 에너지. 그럼 리튬의 2차 이온 에너지는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다 갖다 붙이라고 했지. 이렇게. 돼? 3차는 붕소부터 그리면 된다 그랬지. 돼? 알지? 자, 이렇게 그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게 이번 수특, 올해 수특이 좀 특이하게 2차 이온 에너지만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지? 그래서 일단 2차 이온 에너지를 그릴 거면 리튬부터 시작해서 위, 아래, 위, 아래, 고마워, 하니 해서 1차 이온 에너지인 척 하고 그린 다음에 뭐부터 시작해? 베릴륨부터 시작하면 얘가 2차 이온 에너지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리튬 이렇게 내리면 되고 리튬 2차 이온 에너지를 이렇게 비교한 거구나. 그러면 여기까지가 네온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3차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얘가 누구야? 붕소가 되는 거지. 4차를 그리고 싶다 얘가 탄소가 시작되는 거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몇 차 이온 에너지를 딸랑 하나만 그리고 싶다. 1차와 2차를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1차 이온 에너지 먼저 위, 아래, 고마워 하니 그린 다음에 2차 이온 에너지 위, 아래 하니 총 그지? 3차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위, 아래 이렇게 덧대서 층층이 쌓아 올리면 되는데 문제 풀 때 지난주에 내가 문제 풀면서 느낀 건 딸랑 2차 이온 에너지만 필요하네 싶었어. 그지? 베릴륨부터 그렸다. 붕소부터 그리는 것도 3차 이온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알아들어? 1차 필요 없이 2차만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 알지? 그런 식으로 가져가 주면 되겠다. 자, 하나 외울 거 던져주면 야 염소 원자 반전 몇이라고? 염소 99 알지? 염소가 외국어 배웠다고 99 비둘기 말 알지? 가끔 비둘기가 99거리면 염소 왔다 라고 생각 염소일 수도 있는 거야. 비둘기 말 배운 99 알지? 얘 말고 얘네들까지 외우자. 얘 외웠으니까 외워져지면 얘네들도 외워주자. 대략 71, 73, 76 정도다. 정확하진 않아. 근데 대체로 저렇게 나오고 어떤 책은 72, 74, 76으로 나오기도 하고 돼? 그렇게 된다. 포즈 11 끄자. 네모